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뉴진스 사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고 또 그 감정적인 호소가 차가운 법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보는 겁니다. 네, 이 사건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K-팝 그룹의 계약 분쟁 이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거대 기획사랑 천재 프로듀서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팬덤의 그 뜨거운 지지 그리고 아티스트의 눈물이 차가운 법정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과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처음부터 딱 못 받고 시작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바로 이 판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수면 위로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게 2024년 4월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 회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죠. 이때부터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이브 쪽 입장은 아주 간단명료했어요. 경영권 탈취다. 그렇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거였죠. 심지어 투자자를 몰래 만나고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이런 구체적인 혐의까지 제기했고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 측의 반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네. 이건 경영권 탈취가 아니라 하이브의 다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니까 우리를 내추려고 하이브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양쪽 말이 완전히 다르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 말이 진짜지? 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네, 처음에는 정말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었죠. 양쪽 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으니까요. 다들 이거 정말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되겠다 싶었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누구도 예상 못한 변수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기자회견이죠. 2024년 4월 25일.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는 이게 단순히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넘어섰다고 봐요. 민희진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개저씨 같은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거대 권력에 맞서는 그 모습에 대중들이 마치 잘 짜인 K-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이입하기 시작한 거죠. 아, 맞아요. 논리적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거대 기업에 맞서는 개인이라는 서사에 완전히 매료된 느낌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감정적으로 와닿는 스토리를 가졌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심각한 경영권 분쟁 와중에 대중의 관심이 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는 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민 대표가 입고 나왔던 그 초록색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파란 모자. 아, 그럼요. 다음날 바로 품절됐잖아요. 네,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서사의 힘이 가진 양면성인 거죠. 대중은 민희진이라는 캐릭터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캐릭터예요. 네. 그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의 스타일, 그의 말투, 그 저항 정신 자체를 하나의 아이콘처럼 소비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씨가 비슷한 옷을 입으면서 그 흐름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요. 아, 그랬었죠. 이때부터 이 사태는 법적 분쟁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 뜨거운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2024년 11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이제 멤버들이 직접 나선 거죠.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해버렸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멤버들의 기자회견은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지점들이 많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계약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신뢰가 깨졌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가까웠죠. 민희진 대표 때와는 다르게 변호사도 없이 멤버들만 참석했다는 점도 좀 의아했고요. 네, 자료는 그 부분을 법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의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감정적인 호소에만 집중해서 여론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 어두어가 계약은 유효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훨씬 우호적이었어요. 그럼요. 아무래도 멤버들이 직접 눈물로 호소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뉴진스 측도 그 여론을 믿고 더 과감한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애니지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만들고 2025년 3월에 홍콩에서 공연을 강행한 것처럼요. 아, 맞아요. 공연을 했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수였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니까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네요. 그 대가는 당연히 따뜻했죠. 여기서 법원이 간접강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간접강제요? 이게 뭐냐면 법원이 너희들 활동 못하게 문을 잠글 순 없지만 만약 우리 명령 어기고 또 활동하면 한 번에 10억 원씩 벌금을 내야 해 라고 돈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와... 사실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금융적인 족쇄를 채운 셈이죠. 멤버 한 명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이요? 액수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사실 법조인들도 한 사람당 10억 원은 좀 쇼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만큼 법원이 이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판결문에도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앞으로도 또 위반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명시했을 정도니까요. 아... 결국 이 결정 때문에 뉴진스는 모든 독자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 바로 이 시점부터 여론이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호소에 동조했던 대중들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해외 언론에 나가서 마치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 지점이군요. 네, 지지와 응원이 대상이었던 아티스트가 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대중의 시선이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의 온도가 식고 이제 이성의 눈으로 사건을 다시 보게 된 거군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2025년 10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결과는 뉴진스의 완패였죠.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죠. 결국 멤버 전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그룹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2025년 11월 10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우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죠. 5인조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그러자 정말 바로 직후에 나머지 3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도 법무법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도어랑 사전에 조율된 발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해명이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이가 남극에 있어서 연락이 늦어졌다는 말이요. 네, 이미 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에서 나온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죠. 그렇죠.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어도어가 최종 정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한이는 복귀를 받아들이지만 다니엘과는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어도어는 이번 나태에 책임이 크다고 본 다니엘 가족 1명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무려 43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31억 원이요? 네, 법적 분쟁의 승패가 갈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뉴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아직 멤버 민재의 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다니엘이 팀을 떠났으니 5인조 완전체 활동은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자료에 나온 한 번 깨진 도자기는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다는 비유가 참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설령 팀이 재편된다고 해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대중들이 과연 예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도 있었어요. 이 길고 긴 사태를 겪는 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팬이나 대중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어떤 무대에 서든 활동을 재개할 때마다 그때 왜 그랬나요? 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라는 분석이죠. 해명되지 않은 과거가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결국 이런 흉터를 남게 만든 원흉은 누구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거리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팬덤의 지지와 감성적인 서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 뜨거운 서사가 차가운 계약법의 논리와 충돌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결국 누가 그리고 어떻게 치르게 되는 걸까요?